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가 조작 근절 대책과 관련 주가 조작 사범이 챙긴 부당이득에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와 국세청 등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가 조작 수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주가 조작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 재벌 전담 조사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기업 관련 조사 업무가 늘어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지배력 감수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행위 등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순환출자 구조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상장기업 1,514개, 비상장기업 182개의 작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통계 편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5.7%보다도 나빠졌습니다. 최근 창조경제의 의미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라고 창조경제를 정의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 창조경제의 전도사이자 그네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창조경제의 본질을 융복합에서 찾았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품화가 돼서 그것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거래가 돼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의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전체적인 순환 구조, 이걸 우리가 창조경제다. 과거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중요시됐다면 이제는 지식자산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김 원장은 창조경제는 세계경제의 국가 간 분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경제의 성공 요인으로는 경제력과 인력 확보, 공정한 경쟁을 꼽았습니다. 창의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지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상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이 부분에서 우리 대기업이 아직까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좀 강한 자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 최근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예로 들며 지식 생태계의 경쟁력을 최우선 성공 요인으로 꼽고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친화형으로 지적재산권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성패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로 부처 간 칸막이를 설명하며 특정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모아놓지 않아야 창조경제가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이동통신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이동통신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0%씩을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천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5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이 0.12%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오름폭이 확대됐고 지방도 0.1% 올라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에 따른 매매 문의가 늘어난 가운데 4주 연속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시간으로 1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로 수출 활로가 막혔던 주요 각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엔화 약세 추세가 진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4일 시중 자금 공급량을 2년 안에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2주 사이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풀린 일본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시장으로 몰리면서 해당국의 통화와 주식, 채권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가 우려했던 대로 신흥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자 각국 정부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는 엔화 가치 하락을 야기한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공방이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 용인하는 입장을 취해온 미국이 처음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데다 이번 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엔저 견제를 염두에 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일본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일본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대규모 금융 완화 조치로 엔화 가치가 급락한 데 대해 견제하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웨인스완 호주 재무장관은 회의에 앞서 통화 가치 급등을 겪는 나라들의 많은 공감을 갖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에 직접적인 공감을 나타내면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시장 부작용에 대한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유일하게 일본만 상향 조정했지만 엔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같은 주요국들의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금융 완화 조치가 장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국내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엔저가 일본 수출 기업에 날개를 달아준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수출 경쟁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엔화 약세 추세가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 부양을 위해 역대 2번째로 많은 추경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가파른 엔화 약세와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수출 둔화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증시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 추세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휴지기를 가진다면 그간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IT와 자동차 업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